안녕하세요. 저는 크러스트 유니버스의 아이언입니다. 이번 발표에서는 근래의 블록체인에서 핫한 영지식 증명 기술에 대해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간략히 제 소개를 드리면 현재 저는 클레이튼 코어 개발팀의 리서치 파트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리서치 파트에서는 크게 두 가지 일을 하고 있는데요. 하나는 클레이튼 코어에 필요한 선행 기술들에 대해 연구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는 오늘 발표드릴 내용인 영지식 증명을 활용하여 블록체인의 상호 운영성, 프라이버시, 확장성들의 문제를 해결하는 연구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클레이튼의 블록체인 연구 커뮤니티를 활성화를 하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는 최근에 전 세계적으로 블록체인으로 저명한 연구기관들이 운영하는 블록체인 연구센터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실행하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발표에서 제가 설명드릴 내용들은 첫 번째로는 영지식 증명 기술이 무엇인지, 어떻게 구성이 되는지 설명을 드리고, 다음에는 이러한 영지식 증명 기술을 활용하여 어떻게 블록체인의 프라이버시, 확장성, 상호 운영성 문제를 해결하는지에 대해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발표에 앞서서 오늘 발표드릴 내용들은 영지식 증명 기술을 쉽게 설명하기 위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정확한 기술의 구성과 용어들은 꼭 참조 자료들의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첫 번째로 영지식 증명 기술입니다. 블록체인은 각 네트워크 구성에 따라 조금씩은 다르지만 기본적으로는 탈중앙화, 노드 간의 합의, 투명성, 그리고 트랜잭션을 안전하게 실행하고 처리를 해야 하는 요소들을 만족을 해야 하는데요. 이러한 요소들을 만족해야 하는 제약 상황들로 인해 블록체인은 확장성, 프라이버시 등 다양한 문제들이 존재합니다. 이러한 블록체인의 제약 상황들을 최대한 만족하면서 언급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영지식 증명 기술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영지식 증명 기술이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지식 증명 기술은 영어로 Zero Knowledge Proof, 줄여서 GKP라고 합니다. 이것을 직역을 하게 되면 증명하는데 지식이 없다인데요. 이걸로만 봐서는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되실 겁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앨리스와 밥이라는 사용자를 두고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앨리스가 자신의 나이가 23이고 계좌 잔액에는 베클레이가 있고 학위가 석사라는 것을 밥에게 증명한다고 가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간단하게는 어떠한 방법이 있을까요? 이 정보들을 앨리스가 밥에게 직접 전달하는 방법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 정보를 전달받은 밥은 앨리스가 나이가 23이고 계좌 잔액에는 베클레이가 있고 학위가 석사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현재는 이와 같은 방법을 사용하지 않죠. 네, 현재는 어떠한 중앙화된 신뢰된 서비스나 기관들이 앨리스의 이런 정보들을 저장하고 인증을 해주는 역할들을 수행합니다. 밥은 이러한 중앙화된 신뢰된 서비스나 기관들을 통해 해당 사실이 참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증명을 위해 신뢰된 서비스나 기관들은 반드시 앨리스의 이런 정보들을 저장하고 보관을 해야 됩니다. 이번에는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대입해서 생각을 해볼까요? 중앙화된 신뢰된 서비스나 기관이 없이 블록체인을 이용하면 탈중앙화된 형태로 앨리스의 사실들을 증명해주는 서비스들이 가능해집니다. 그렇다면 밥은 블록체인으로부터 직접 앨리스의 나이가 23이고 잔액이 베클레이가 있고 석사학위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기 위해서는 블록체인의 어딘가에는 이런 앨리스의 정보가 반드시 존재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되면 어떠한 문제가 일어나게 될까요? 블록체인은 모든 정보가 공개되기 때문에 앨리스의 프라이버시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프라이버시 문제는 뒤에서 자세히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영지식 증명 기술을 사용하게 되면 증명하고자 하는 앨리스의 정보들이 없어도 해당 사실을 증명할 수 있게 됩니다. 즉, 그림과 같이 블록체인에서 앨리스의 나이가 23인지, 베클레이가 있는지,
석사 학위의 정보가 없어도 블록체인에서는 해당 사실이 거짓인지 참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영지식 증명 기술에서는 이러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증명값, 수학적으로는 파이라고 표기를 합니다. 이 증명값을 제출하게 되고 블록체인에서는 수학적 검증을 통해 해당 사실이 참인지 거짓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영지식 증명 기술을 다시 설명드리면 방금 예제에서 앨리스를 프로브, 즉 증명자라 하고 검증을 하는 주체 블록체인을 베리파이어라고 합니다. 그랬을 때 예제에서와 같이 베리파이어는 해당 사실의 참 거짓에 대한 여부만 알 수 있고 다른 어떠한 사실도 알 수 없는 것을 영지식 증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영지식 증명은 반드시 정직한 올바른 증명을 하는 컴플리티니스, 거짓 증명을 할 수 없는 사운드니스, 어떠한 사실도 알 수 없어야 하는 제로 놀리지들의 세 가지 속성을 만족을 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영지식 증명은 인터랙티브 GKP 시스템과 넌 인터랙티브 GKP 시스템으로 나뉘게 되는데요. 인터랙티브 GKP 시스템은 확률적으로 해당 사실을 증명하는 방식으로 많은 메시지의 교환과 검증 단계가 필요로 합니다. 반면에 넌 인터랙티브 GKP 시스템은 단 한 번의 메시지 전달로 해당 사실을 수학적으로 검증을 할 수 있어 더 효율적입니다. 넌 인터랙티브 GKP 시스템에서 베리파이어가 한정적인 컴퓨터 자원이 있다는 가정하에 간결함을 추가하여 실용성을 극대화한 것이 GK-스낙 알고리즘이고 이 GK-스낙 알고리즘을 현재 블록체인에서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영지식 증명은 이런 일들이 가능하게 하는 걸까요? 영지식 증명에서는 어떠한 증명하고자 하는 문제를 다른 문제로 변화를 하는 마법과 같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 마법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앞서 말씀드린 GK-스낙을 기준으로 설명을 드려볼게요. GK-스낙의 마법은 다음과 그림과 같은 과정들로 일어나게 됩니다. 굉장히 복잡해 보이는데요. 이 과정들에 대해 잠깐 설명을 드릴 건데 이해를 못하셔도 괜찮습니다. 자, 다음과 증명하고자 하는 문제가 코드로 주어졌을 때 GK-스낙은 이것을 알지브릭 서킷이라는 형태로 문제를 변환합니다. 알지브릭 서킷 단계에서는 해당 문제를 C는 A 곱하기 B와 같은 형태로 가장 작은 형태로 분해를 하고 두 개의 인풋이 게이트를 거쳐 하나의 아웃풋으로 만드는 서킷을 구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서킷 게이트들의 개수 정보를 나타내는 RNCS의 형태로 다시 한번 문제를 변환합니다. 그리고 이 RNCS에서 임의의 T점에서 다음과 같은 수식을 만족하는 다항함수 벡터 행렬로 변환하는 QAP의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타원곡선 위에 문제를 대입하고 바이리니어 페어링이라는 수학 함수에 해당 문제를 대입합니다. 그랬을 때 증명자는 결국 8개의 타원곡선 점들을 제시를 하면 되는 것이고 마지막 수식에 3가지 조건을 만족하면 해당 조건이 참인지 거짓인지를 판별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복잡한 과정은 간결함과 영지식 증명의 속성을 위함입니다. 즉, 이론적으로 어떠한 문제가 주어져도 이와 같은 과정들을 통해 일리프틱 커브 페어링의 문제로 귀결이 되며 증명자는 8개의 타원곡선 위에 점을 제시하고 검증자는 이와 같은 수식을 만족하는 3가지 조건만 검증하면 되는 방식입니다. 앞의 과정들이 많이 복잡하셨죠? 다시 한번 핵심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원래 문제 F가 있을 때 우리는 어떠한 사실 또는 정보 X가 있는 것이고 결과인 Y가 있었을 때 기존에는 Fx는 Y의 연산을 통해 해당 사실이 참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 문제들을 앞에서 설명드린 과정들을 통해 GKP의 어떤 문제로 변환이 되는 것이고 변환되는 문제는 프로빙과 베리파잉으로 나뉘게 됩니다. 프로빙에는 어떠한 사실 또는 정보인 X를 대입하여 증명값인 파이 값이 도출되는 것이고요. 이 파이 값을 베리파이어에 대입하게 되면 해당 사실이 참인지 거짓인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GKP를 블록체인 시스템 관점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앨리스의 문제를 컴파일을 통해 GKP의 문제로 변환을 합니다. 그리고 최초에 한번 신뢰된 주체가 셋업 과정을 통해 프로빙 키와 베리파잉 키라는 것을 생성하게 됩니다. 이 키들은 대외적으로 알려줘도 되며 재사용이 가능하며 증명과 검증에 반드시 필요한 키입니다. 앨리스는 프로빙 과정에서 자신의 비밀값인 정보를 프로빙 키와 함께 대입하여 증명값인 파이를 계산합니다. 그리고 블록체인에서는 주로 검증의 주체를 컨트랙트로 두게 되는데요. 계산된 파이 값이 해당 검증 컨트랙에 제출이 되고 컨트랙에서는 파이 값과 함께 베리파잉 키 값으로 해당 사실이 참인지 거짓인지를 판별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지금까지 GKP에 대한 원리와 구성에 대해 간략히 설명을 드렸는데요. 아마 많이 어려우셨을 겁니다. GKP에 대한 자세한 내용들은 오른쪽 QR코드에 GKP에 대한 워크숍 발표 영상에서도 확인을 하실 수 있고 아니면 왼쪽의 링크로 첨부된 자료들을 참조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러면 다음은 GKP 기술을 이용하여 블록체인의 프라이버시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대해 설명을 드려볼게요. 먼저 블록체인 프라이버시 문제에 대해서 생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록체인은 기본적으로 모든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기 때문에 신뢰성을 제공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블록체인의 투명성으로 인해 프라이버시는 상충되는 개념이고 해결하기 위해 기술적으로도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블록체인에서 프라이버시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기존의 웹2를 생각해보면 대부분의 서비스들이 프라이버시를 어떠한 형태로든지 잘 지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블록체인의 웹3 환경에서는 프라이버시를 지킬 수 없고 이는 기존의 웹2 기반의 서비스들이 웹3로 매스 어댑션을 일으키는 데 있어 주요한 장애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즉, 이러한 블록체인 프라이버시 문제를 해결을 해야지만 기존의 웹2 기반의 서비스들이 웹3 기반의 서비스들로 전환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본 발표에서는 블록체인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디지털 어셋인 네이티브 코인과 토큰 모델에 대한 프라이버시를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이티브 코인과 토큰에서의 트랜잭션에는 어떠한 정보가 있을까요? 자산을 전송하는 송신인인 샌더가 있을 거고요. 자산을 받는 수신인인 리시버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자산의 금액인 어마운트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자산을 전송하는 사람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디지털 시그니처가 있을 겁니다. 즉, 네이티브 코인 토큰 모델에서는 이와 같은 트랜잭션 정보의 프라이버시를 지키면 될 것 같습니다. 기존의 블록체인 프라이버시를 지키기 위한 연구들은 크게 세 가지로 분류를 할 수가 있는데요. 해당 내용을 아예 분리하는 세그리게이팅 기법, 거래의 관계를 유추할 수 없도록 만드는 관계를 끊는 언링킹 방법이 있는데요. 이와 같은 방법들은 퍼블릭 블록체인에서의 적용하기에 어려운 점과 트랜잭션의 모든 내용을 감출 수 없는 어려운 점들이 존재를 합니다. 반면에 하이딩 기법은 트랜잭션의 샌더, 리시버, 송금량, 오너십의 정보를 완전하게 감출 수가 있습니다. 이 세션에서는 하이딩 기법에서 영지식 증명을 활용하여 트랜잭션을 검증하는 방법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앨리스가 밥에게 100클레이를 전송한다는 것은 먼저 앨리스의 오너십을 증명하는 디지털 서명, 앨리스의 주소, 밥의 주소, 그리고 송금량인 100이라는 정보를 담은 트랜잭션이 생성되어 블록체인에게 전달이 됩니다. 그러면 블록체인에서는 앨리스의 잔액과 디지털 서명을 검증 후 트랜잭션이 올바르다는 것을 검증하여 앨리스와 밥의 상태를 업데이트를 하게 됩니다. 이 과정을 보면 블록체인에는 앨리스의 잔액 정보가 있기 때문에 잔액이 노출이 되고요. 트랜잭션을 검증하고 실행을 하기 때문에 모든 기록이 남게 됩니다. 트랜잭션 정보 또한 노출이 되어 프라이버시를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문제를 영지식 증명으로
어떻게 해결을 할 수가 있는 걸까요? 영지식 증명을 대입하여 잘 생각을 해보면 영지식의 어떠한 정보도 없이는, 즉 감추고 싶은 것은 트랜잭션의 정보일 것입니다. 그리고 이 트랜잭션이 수행이 잘 되었는지는 블록체인에서 영지식 증명으로 검증을 하고 업데이트를 하면 되는 것입니다. 좀 더 자세히 들어가 보면 첫 번째 문제는 어떻게 트랜잭션 정보를 숨기는 것에 대한 문제일 것입니다. 이 문제는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트랜잭션에 대한 정보를 거래의 당사자만 볼 수 있게 암호화를 해서 블록체인에 기록을 하면 됩니다. 즉, 해당 트랜잭션 암호화를 하게 되면 어느 누구도 알 수 없는 것이고, 심지어 블록체인을 운영하고 있는 노드조차 해당 내용을 알 수 없게 됩니다. 그러면 트랜잭션 정보를 숨기는 것은 해결이 되었고, 다음 문제는 어떤 게 있을까요? 바로 트랜잭션의 검증과 업데이트입니다. 블록체인조차 해당 트랜잭션의 내용을 모르는데 어떻게 검증을 할 수 있을까요? 바로 이 부분을 영지식으로 검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영지식 증명이 참으로 판별이 되면 해당 트랜잭션 정보를 업데이트를 하게 됩니다. 먼저 이러한 트랜잭션 검증과 업데이트를 위해 앨리스는 CM, 커미트먼트라는 것을 생성하여 소비를 하는 형태로 사용하게 됩니다. CM은 해당 CM을 소용하는 주소, 금액, 솔트 역할을 하는 오프닝 키 값들을 해시를 하여 구해지게 됩니다. 즉, 앨리스가 백클레이를 소비하기 위해서는 그림과 같이 앨리스의 주소, 백클레이, 오프닝 키를 해시한 CM1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 이를 소비하여 새로운 수신인인 밥의 정보로 새로운 CM2를 생성하여 블록체인에 기록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해시의 역상 저항성으로 인해 해당 CM을 봐도 누가 얼마나 소유하고 누구에게 얼마를 정성하였는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다음은 소비할 CM의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하고, CM을 여러 번 사용을 못하도록 이중 지불을 막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 널리파이어라는 것을 사용하게 됩니다. 해당 CM을 사용하게 되면 블록체인에 널리파이어가 기록되어 소비 여부를 판별하게 되어 이중 지불을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널리파이어는 앨리스가 소유한 고유의 암호키와 소비를 할 CM1의 해시 값으로 생성되어 디터미스틱하게 생성이 되어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게 됩니다. 다음은 소비할 CM이 위변조되지 않았는지에 대해 무결성 검증이 필요로 합니다. 이를 위해 블록체인에서는 해당 CM 정보를 머클트리 형태로 저장을 하게 됩니다. 즉, 해당 CM이 위변조가 되지 않았다는 것은 해당 머클트리에 속하는지에 대한 멤버십 증명을 통해 판별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앨리스는 앞서 설명드린 CM, 널리파이어, 멤버십 증명, 그리고 사전에 정의된 프로토콜에 따라 필요한 정보들을 생성하게 되고, 해당 연산을 올바르게 수행한 것에 대한 영지식 증명, 증명값을 생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블록체인에 해당 증명값을 정성하게 되고, 블록체인에서는 해당 증명값으로 해당 연산이 올바르게 되었는지에 대한 참거짓을 판별할 수 있게 됩니다. 기존 방식과는 다르게 앨리스가 직접 트랜잭션에 대한 연산과 검증을 수행하고, 블록체인에서는 해당 내용의 영지식 증명만 검증을 하기 때문에 블록체인에서는 어떠한 정보도 남지 않게 되어 프라이버시를 지킬 수가 있습니다. GKP를 이용한 프라이버시 솔루션들은 전혀 문제가 없는 걸까요? 이러한 프라이버시 솔루션들은 블록체인에 적용하게 되면 돈 세탁과 마약 거래 등의 범죄에 사용이 되기 쉽게 됩니다. 저희는 이러한 범죄 활동을 방지하기 위해서 감사 기능이 추가된 아제로스라는 제품을 영지식 전문 기업인 지크립트를 통해 연구 개발을 하였습니다. 아제로스는 감사 기능뿐만 아닌 다른 프라이버시 솔루션들보다 좋은 성능을 지니고 있습니다. 다음 실험은 다른 GKP를 사용한 프라이버시 연구와 아제로스와의 성능을 보여주는 실험인데요. 아제로스는 증명 생성 시간이 0.9초로 월등히 좋은 성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아제로스에서 사용자가 트랜잭션 요청부터 완료까지인 TX 레이턴시는
약 3.5초의 성능을 보여주었습니다. 다른 블록체인 환경에서의 레이턴시를 고려하였을 때 이러한 아제로스의 TX 레이턴시는 굉장히 좋은 성능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아제로스가 좋은 성능을 보여주는 데는 설명을 다 못 드린 부분들이 있는데요. 이는 GKP 연산을 줄여두는 GK 프렌들리한 암호화 기술과 구조의 최적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현재 아제로스를 사용자가 더 편리하고 싸게 사용하기 위해서 사용성 개선, 지갑 지연, 보안성 취약점 분석, 가스 소비량을 줄이는 방향으로 연구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은 확장성에 대한 연구 내용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블록체인은 만족해야 하는 요구사항들로 인해 현재 낮은 TPS와 높은 가스 수수료, 스토리지들의 문제로 인해 확장성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러한 블록체인 확장성 개선을 위해 해당 블록체인 네트워크 자체를 개선하는 방안들과 해당 네트워크가 아닌 바깥에서 확장성을 개선하는 L2 솔루션들이 있습니다. 이 발표에서는 L2 솔루션 중 가장 각광을 받고 있는 롤업 기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롤업은 트랜잭션의 실행과 검증, 스테이트들의 저장을 해당 네트워크인 레이어 1에서 처리하는 것이 아닌 별도의 레이어 2를 구성하여 처리하는 방식을 이야기합니다. 별도의 레이어 2에서 해당 트랜잭션들을 실행하고 검증하고 스테이트들을 관리하며 일정 주기로 해당 내용들을 레이어 1의 배치나 블록 형태로 압축된 형태로 제출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롤업은 예를 들어 L2에서 1000개의 트랜잭션을 검증과 실행을 하고 해당 내용들을 제출하게 되면 L1에서는 단 하나의 트랜잭션을 처리가 되기 때문에 확장성 효과를 볼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문제가 있습니다. 과연 L2에서 제출된 배치를 신뢰할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즉, L2에서의 트랜잭션 처리를 신뢰하는 문제입니다. 만약 제출된 배치를 L1에서 검증 없이 받아들이게 된다면 L2에서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사용자들의 자산의 탈취나 위변조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검증 과정을 GKP를 이용하여 해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영지식 증명으로 해결을 할 수 있는 걸까요? 영지식 증명을 대입하여 잘 생각을 해보면 영지식에 어떠한 정보도 없이는 레이어 2 트랜잭션들의 실행과 검증에 대한 모든 내용들이 될 수가 있고 이런 L2의 실행과 검증에 연산을 잘 수행했는가에 대한 내용들은 L1 블록체인에서 영지식 증명으로 검증을 하면 됩니다. 이렇게 영지식 증명을 이용한 방식을 GK 롤업이라고 합니다. 이 그림은 GK 롤업의 영지식 증명 생성과 검증 방식을 함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데요. 레이어 2에서 해당 트랜잭션들을 처리하게 되면 각 트랜잭션의 유형별로 서킷 컨스트레인트인 즉 영지식 검증 조건을 잘 수행했는지에 대한 증명값을 생성하게 됩니다. 주로 디지털 어셋에 대한 검증에 대한 서킷 컨스트레인트로 구성이 되며 여러 개의 트랜잭션들이 하나의 블록으로 구성이 되어 블록을 제출하게 됩니다. 즉, 블록에 담긴 트랜잭션들에 대한 영지식 증명값이 생성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블록들의 병렬 처리와 가스비 절감을 위해 이 블록들에 대한 영지식 증명이 잘 생성되었는가에 대한 어그리게이트 방식을 사용하여 단 하나의 증명값을 생성하여 제출하게 됩니다. 즉, 레이어 1에서는 단 하나의 어그리게이트된 증명값의 검증으로 여러 블록들의 증명값들을 검증할 수 있게 되고 이는 결국 블록에 포함된 L2에서 처리된 트랜잭션들을 모두 검증하는 압축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롤업은 L1 트랜잭션과 L2 트랜잭션으로 구분되게 됩니다. 쉬운 설명을 위해 카지노로 비유를 하게 되면 L1은 신뢰된 환전소 같은 역할을 하게 됩니다. 즉, L1의 금액을 예치하게 되면 L2에 사용할 수 있는 일종의 칩이 생성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생성된 칩으로 여러 게임장에서 사용을 하는 것처럼 사용자는 예치 후 생성된 칩으로
직접 L2의 트랜잭션을 실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사용자는 남은 칩만큼 L1으로부터 다시 환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예치와 출금이 주로 L1의 트랜잭션이고 L2는 주로 일반적인 거래들로 이루어집니다. L1 트랜잭션과 L2 트랜잭션 모두 L1의 영지식 증명 검증이 완료되어야 되기 때문에 최종적으로는 L1에서 파이널라이제이션이 일어나게 됩니다. 롤업은 또한 L1이 L2보다 더 안전하다는 것을 가정하기 때문에 L1 네트워크의 신뢰성에 의존을 합니다. 즉, L2가 무너지거나 악의적인 공격이 일어나도 사용자는 자산을 복구를 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L1의 블록을 제출 시 매우 압축된 형태로 해당 트랜잭션들에 대한 정보를 제출하게 됩니다. 즉, L2가 무너져도 제출된 압축된 L2 데이터들을 이미 영지식 증명으로 올바르게 처리된 데이터들이기 때문에 이 데이터들을 가지고 사용자들의 자산을 복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롤업에서는 데이터 가용성 문제라고 합니다. 이러한 GK 롤업은 2.0 버전이라고 불리는 GK EVM이라는 기술로 새롭게 개발되고 있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롤업 방식은 영지식 증명 기술의 복잡성으로 인해 L2에서 사전에 정의한 서비스들만 사용할 수 있는 제약 상황들이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기존의 EVM을 호환하면서 영지식 증명 기술을 지원하는 것이 GK EVM입니다. 즉, 서비스 개발 시 복잡한 영지식 증명 기술의 서킷 구성, 증명의 생성, 검증 컨트랙트들의 생성을 몰라도 기존의 EVM을 통해 D앱을 개발하듯이 쉽게 L2에서 D앱을 개발하고 배포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줍니다. 저희는 이러한 롤업 GK EVM을 클레이튼에 적용하기 위한 기술 스택들과 보안성들을 분석하고 클레이튼에 적용하여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GK 롤업들을 적용하기 위해 효용성들을 고려하고 있는데요. 결국은 L2를 운영하게 되면 L2에서 블록과 영지식 증명을 위해 가스 수수료를 지불해야 하는데 과도한 가스 수수료 방지를 위해 현재 L2의 트랜잭션 요청량과 제출 주기를 잘 설정을 해줘야만 합니다. 또한 롤업의 경우 TPS는 상승을 하게 되지만 TX 레이턴시는 반드시 다시 L1의 파이널라이제이션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TX 레이턴시는 느려지는 제약 상황들이 있습니다. 다음은 최근에 연구를 시작한 영지식 증명 기술을 이용한 상호 운영성에 대한 연구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블록체인에서 브릿지라는 기술을 들어보신 적이 있을까요? 현재 블록체인 생태계에서는 많은 블록체인 네트워크들이 존재를 합니다. 이러한 블록체인 네트워크들은 독립적으로 트랜잭션들을 처리하고 합의를 이루기 때문에 서로 다른 체인으로의 정보 교환이 어렵습니다. 즉, 사용자는 여러 네트워크의 디지털 자산이 있을 때 이것을 다른 체인으로의 자산 이동이 어렵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기술이 브릿지입니다. 즉, 브릿지는 이러한 다른 체인 간의 자산이 이동을 가능하게 하는 기술입니다. 이러한 브릿지 기술은 트러스트한 방식과 트러스트리스 방식으로 나뉘게 되는데요. 트러스트한 방식은 서비스 제공자에 의존하여 트러스트한 오퍼레이터나 밸리데이터들을 두어 이들을 믿고 자산을 이동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브릿지는 많은 자산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해커들의 주요 공격 대상이 되며 이러한 트러스트한 방식은 여러 보안 취약점으로 인해 공격을 받게 되어 자산이 탈취된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중앙화된 트러스트한 방식의 공격을 방지하기 위한 트러스트리스 방식의 브릿지들이 연구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또한 트러스트리스한 방식의 브릿지를 고민하게 되었고 이를 GKP로 해결할 것으로 판단되어 연구를 시작하였습니다. 영지식 증명을 대입하여 잘 생각을 해보면 영지식에 어떠한 정보도 없이는 다른 체인에서의 사용자의 트랜잭션의 실행과 검증에 대한 내용이 될 수 있고요. 이러한 다른 체인에서의 실행과 검증을 잘 수행했는가에 대한 내용들은 자산을 이동하고자 하는 블록체인에서
영지식 증명으로 검증을 하면 됩니다. 즉, 사용자가 자산을 이동 시 직접 한 체인에서 해당 트랜잭션이 올바르게 처리되었다는 증명값을 생성하여 다른 체인으로 제출을 하고 이를 영지식 증명으로 검증을 하면 됩니다. 이러한 방식은 어떠한 특정한 스러스트한 서비스가 없이 사용자가 직접 자산을 이동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문제를 풀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양쪽 체인에서 트랜잭션이 올바르게 처리가 되었고 블럭에 포함되어 있는가를 영지식 증명으로 해결을 하면 됩니다. 이는 다시 트랜잭션이 올바르게 처리되었는가의 문제와 올바르게 처리된 트랜잭션이 블럭에 포함이 되고 해당 블럭이 노드 간의 합의를 통해 처리가 되었는가를 영지식으로 증명을 하면 됩니다. 저희는 이와 같은 영지식 증명 브릿지를 구현하여 검증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의 각 블록체인 간의 다른 합의 모델 그리고 블록체인에서 사용하는 GK 프렌들리하지 않은 기존의 암호화 기술들로 인해 연산량이 굉장히 많아 어려움이 있습니다. 현재는 이와 같은 합의와 연산량을 줄이기 위한 연구들을 계속 진행을 하고 있고요. 다른 한 축으로는 GKP를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 논 GKP 방식을 구현을 하여 검증을 하고 있습니다. 스러스트레스 브릿지의 연구가 잘 진행이 되어 연말에는 여러분께 다시 한번 소개를 할 수 있는 자리가 생기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준비를 한 발표 내용은 여기까지이고요. 긴 시간 동안 어려운 내용들을 경청해 주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